실수요자장이니까 예.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하고 무주택자분들이 질문이 많으신데 아, 그쵸. 예. 갈아타기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이제 예.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나 경기도에서 예. 서울 상급지로 좀 들어간다든지 뭐 분당에서 뭐 강남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용인에서 아니면 조금 더 경기에서 경기 상급지로라든지 예. 광명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약간 그런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. 갈아타기에 대한 좀 요령?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?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? 지금 같은 시기? 사실 지금은 너무 오르내리를 갈아타기 하는 건 별로, 사실 갈아타기란 것 자체가 더 상급지로 가는데 돈을 덜 들이고 상급지로 갈 수 있을 때 갈아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상급지가 훨씬 더 많이 오를 그런 기대치가 있을 때 갈아타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지금 후자의 영향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시장에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네. 상급지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지금 급증한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는 사실 저는 좀 비추를 하는 편이고요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데드캣 바운스가 더 다시 하락할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지금 사면 안 돼. 또 한 번 조정 받을 거니까 그때 갈아타기 시기가 한 번 더 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요. 지금 만약에 경기도에 서울로 간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가려는 서울의 목적지가 그렇게 최근에 급등이 있지 않았던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뭐 마포나 이런 데처럼 갑자기 뭐 많이 오른 지역이다. 그런 데를 지금 이제 내 집 팔고 갈아타기 하려고 한다? 그러면 지금 경기도는 사실 아직 집 잘 안 팔리거든요. 생각만큼. 근데 나는 그럼 내 집은 싸게 팔고 저 집은 이미 오른 가격 다 주고 하면 그럼 갈아타기의 본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단순히 지역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갈아타기를 하는 게 정말 가성비 있게 갈아타기 하는 건가? 실익이 있는 건지 그거를 판단하고 갈아타기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또 다음에 또 갈아타기 기회가 있겠지라고 믿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러기보다는 그냥 갈아타기 하시는 쪽으로 마음을 갖는 게 더 좋은 기회는 저는 있기 힘들 거라고 본다라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기회는 또 온다는데요. 30% 2차 하락이 온다고. 이게 그래요. 한창 상승기 때 유행했던 이론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받쳐준다, 지지해준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는 갭 작은 데만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이유가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적으면 매매가 어차피 떨어져도 전세가가 받쳐준다. 그러니까 떨어질 폭도 적고 붙어있으니까 올라가면 올라갈 폭이 더 많으니까 리스크는 적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고 해서 갭 작은 아파트들이 찾아다녔던 거거든요. 근데 여기에 함정은 뭐냐면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가도 깨져요. 같이 내려가요. 전세가가 항상 한번 올라가면 안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입주 물량 많은 데를 갭이 적다고 들어갔다가 처음에 전세가 지지해주는 것 같지. 근데 전세가도 같이 무너지면서 매매가 같이 떨어지는 현상을 겪으면서 물리신 분들이 많았거든요. 근데 사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지지해준다는 그 이론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.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이 앞으로 입주 물량이 많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. 그러면 지금은 전세가가 지지선이다라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. 그러면 지금 집값이 30%가 떨어지면요. 전세가율로 치면 전세가율이 한 8, 90%로 올라온다 소리거든요, 서울이. 왜냐면 전세가율이 지금 떨어질 이슈는 크게 많지 않으니까. 그럼 그렇다고 하면 누구라도 다 집 사지 않겠어요? 서울 전세가율 90%다. 여러분 삽니까 안 삽니까? 집 사야죠, 90%면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어요. 전세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. 그래서 제가 아까 여건상으로 지지할 수 있는, 그러니까 크게 떨어질 여건은 이제 안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무주택자. 수도권 사요? 수도권 사셔야죠. 내 집 마련. 네, 저는 내 집 마련 지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. 지금 해야 된다. 사실 내 집 마련은 제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, 진짜 친한 동생도 작년부터 계속 마포를 보고 있어서 그 동생은 안 그래도 계속 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혼 시점도 이제 중요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알아보러 다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너무 올랐다고 지금 막 이제 골머리인 거야. 근데 지금은 뭐 1급지 몇 군데만 그렇겠지만 요게 한 1, 2년만 더 지나도 이제 더 그렇게 그때 살 거 싶은 지역들이 저는 더 많아질 거라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수도권이라면 내 집 마련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지방은요? 지방은 지방마다 다르죠. 이 지방마다 좀 달라서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지방 같은 경우. 개별 수급이나 그런 특성이나 것들을 보고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지금. 실거주로 내가 잔금 쳐서 들어가긴 좀 애매하고 이제 뭐 거주는 뭐 충청도나 지방에 하고 있거나 수도권에 하고 있지만
투자를 서울에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의 전 그거 추천이요. 괜찮아요. 있습니다. 그러니까 2, 3억, 3억, 4억 정도의 시드가 있다고 하면 수도권을 하나를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수급 이제 깨지는 지방, 울산 2개. 이게 사실 이거는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초보자라고 한다면 무주택이면 사실 투자 경험이 별로 없겠죠. 그러면 저는 수도권을 사는 게 맞고 내가 정말 투자 경험이 많은데 이거 하락장 오기 전에 다 정리하고서 다시 무주택인데 구입을 한다. 물론 그런 분들이 제 강의를 이거를 듣고 계시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울산 2개가 많죠. 왜냐면 지방은 수급장으로 와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도 잘 잡고 털고 나와야 돼요.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욕심 부리다가 이제 못 털고 물리는 케이스들 많잖아요. 그러면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3, 4억으로 수도권 잡을 수 있을 때 잡는 게 맞다고 보고 아까 방금 후레기님이 지방은 실거주자 내 집 마련 하나요? 라고 물어보셨을 때도 머릿속에 했던 게 사실 지방 사람들은 지방에 내 집 마련보다는 좀 더 보태서 가능하면 수도권 사는 게 맞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. 그러니까 돈이 된다면 지방 분들도 저는 수도권에 일단은 하나 해놓고 지방에서는 전세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특히 초보자분들일수록. 초보자분들은 그냥 좋은 거 하시는 게 맞아요. 좋은 거. 예. 올라가는 폭으로 보면 수도권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서울이. 예. 근데 또 뭔가 이렇게 가성비나 그렇죠. 수익률 게임을 한다면 지방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이게 주식도 비슷한 게 가성비 있는 주식 투자는 사실 좀 주식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한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. 코스닥. 잘 모르는 사람한테 추천할 때는 가치주로 해서 여기는 망하지 않을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오를 거다 싶은 데들을 하라고 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좋은 아파트는 사실 초보자분들이 잘 모르고 사도 계속 오를 거고 가지고만 있으면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잡으면은 잘 샀더라도 매도를 잘못하면 사실 많이 못 버는 걸 이미 이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일수록 저는 좀 돈 많이 들고 괜찮은 거 사시는 거를 권해드리는 편이에요. 다주택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520분 보고 계신데 흩뿌려져 있습니다. 내 포트폴리오가 뭐 여기저기. N주택자분들이 많으시겠죠. 지방도 있고 뭐 수도권도 있고 한데 지금 서울 가는 거 보이잖아요. 움직이는 거. 그렇죠. 따뜻하지 않습니까 지금? 그래갖고 잘 팔리지도 않아 사실. 근데 정리하고. 그러니까 이게 조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. 사실은 정리하고 현금을 마련하고 있다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괜찮은 대로 이제 현금을 다시 재배분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런 조언을 지금 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안 팔려요. 안 팔리는 내가 지금 팔고서 정리하고 싶은 지역들은 안 팔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는 지역만 좀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안 팔리는데 제가 백날 여기서 다 파시고 재배분해서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지. 그래서 그냥 그거는 기다리시다가 기회 되면 팔고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그리고 지금 물리신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물리신 지역도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너무 인구수가 적은 소도시에 들어갔다가 물렸다. 그럼 그런 데들은 그냥 뺀 다음에 안 보시는 게 맞고 그냥 내가 산 가격 정도만 와도 빼고 안 보시는 게 맞고 그래도 한 뭐 30만 이상 정도 도시다 내가 물린 지역이 그럼 그런 데들은 사이클 오면 다시 살아나긴 하거든요. 그럼 그런데 사이클 그러니까 30만 미만의 소도시는 내가 산 가격만 오거나 아니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한테 회수되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고 매매가 돌면 팔고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30만 이상 정도 도시는 그래도 내가 샀던 가격 이상 정도까지는 좀 기다렸으니까 어쨌든 보고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합니다. 털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. 근데 지금은 사실 털리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런 조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상반기에 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뭐고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나요? 사실 정기회원분들 포트폴리오 상담은 작년에 거의 다 끝났어요. 아 진짜? 왜냐면 일찍 하셨네 다. 올해는 더 이상 뭘 움직이고 말고 할 게 없는 상태예요. 왜냐면 이미 안 팔리거나 팔 것들은 사실 작년 1월에서 9월 사이에 조금 털었어야 되고 뭐 이래서 더 이상 그리고 이미 이제는 약간 지금까지 이걸 가져오고 회원까지 하실 정도면 요 정도는 어떻게든 힘들지만 커버가 되시는 분들이라서 사실 부동산 상담은 많이 없었고 대부분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.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한 게 사실 은퇴를 이제 준비하고서 하셨던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래요? 왜냐 이게 은퇴라는 게 60세 막 이렇게가 아니라 마음만 넘어도 이제 내가 회사 생활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파이어 뭐 그러면 파이어족도 아니야. 왜냐면 회사에서 나를 쫓아내는 거지. 공무원이 아니면 40대가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는
밑에 애들도 많고 나도 이제는 회사에서 있어봤자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산이 늘어나면 뭐 사업이라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. 근데 지금 부동산이 내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안 좋아졌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상반기에 제일 많았던 거는 이제 회사를 나왔는데 혹은 회사에서 이제 더 오래 많이 오래 못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후에 뭘 준비해야 되나요?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. 그 뭐라고 해주셨어요? 뭐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저는 이젠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죠. 유튜브를 하십시오, 여러분. 유튜브 좋죠. 손목을 갈아 넣으시면 됩니다. 이쪽 손목을.